심플하게 하지만 유용하게 우아한 테크 코스의 프론트엔드 커리큘럼을 만들어 나가는 여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진행할 임동준 최호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좀 대화를 좀 많이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평소에 좀 편한 호칭으로 부르는 닉네임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닉네임으로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이고요. 저는 크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과 크론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 헷갈린다 하면은 그냥 노란 발표자와 파란 발표자로 기억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진행하기 전에 오늘 저희 주제가 우아한 테크 코스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나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우아한 테크 코스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아한 테크 코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그래도 대부분 알고 계신데 그래도 몇 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했거든요. 오늘 이런 이야기 흐름으로 진행해 보려고 해요. 우아한 테크 코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우아한 테크 코스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또 오늘 발표자인 저희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소개 그리고 오늘의 핵심 발표 주제인 심플하게 하지만 유용하게라는 가치를 저희가 어떻게 커리큘럼과 교육 과정에 녹아내려고 했는지 그리고 또 이걸 진행하면서 어려움도 진짜 많거든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또 앞으로 저희가 어떤 여정을 나아가고 싶은지 이런 흐름으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아한 테크 코스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크론 혹시 우아한 테크 코스의 비전이 뭔지 아신가요? 비전이요? 네.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뒤에 있잖아요. 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선한 영향력을 이네요.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게 더 좀 와닿긴 하네요. 우아한 테크 코스의 비전이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선한 영향력을 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에 대한 진정성과 열정을 가진 분들이 진짜 멋진 소프트웨어 장인이 돼서 좋은 개발 문화, 또 좋은 개발 프로세스, 또 개발에 대한 열정과 꿈들을 더 많이 펼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이제 만든 교육기관이고요. 이런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여기서 같이 교육을 하는 저희들도 각자만의 또 모토가 있어요. 참고로 저희는 교육자를 코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읽고 교육을 하는 교육자로서의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지식을 좀 전달하는 것보다는 지식이 누군가의 경험 속에서 또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또 고민하고 설계해보는 것들을 굉장히 좀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또 경험을 읽고 교육을 하려고 했었는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크론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의 소개를 좀 드리자면요. 저는 나침반 같은 교육자가 되는 게 꿈인데요. 사실 저는 공무원으로 직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좀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고 개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했던 많은 경험들이 이 교육 현장에서 나침반 같은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을 읽는 준과 함께 우아한 테크 코스에서 함께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험을 읽고 또 나침반으로 다음 걸어갈 길들을 만드는 저희가 어떻게 우테코에서 이제 교육을 진행하는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전히 약간 저희들 어떤 비전이나 모토만 이야기해서 좀 추상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아한 테크 코스에서 교육이 얼마나 빡세게 진행이 되는지 그 우테코의 하루를 한번 크론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우아한 테크 코스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하루가 펼쳐지는지는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우아한 테크 코스의 하루를 생생하게 좀 묘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아한 테크 코스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아한 테크 코스는 레벨 1부터 5까지 5단계로 나뉘어져 있고요. 또 이 레벨이라고 하는 건 사실 학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벨 1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한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레벨 2에서는 리액트 라이브러리에 대한 학습 경험, 그리고 레벨 3와 4에서는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이때 백엔드 크루, 여기서 크루가 뭐냐면요. 저희는 학생을 크루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엔드 크루들과 함께 팀을 결성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또 레벨 4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다 가다듬으면서 좀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일단 커리큘럼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보통 교육기관을 생각하시면 이렇게 강의장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맞나요? 보통 그렇죠.
아, 네. 그쵸. 근데 이 강의장을 떠올리셨을 때 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너무 공부해야 될 것 같아서 바로 선뜻 발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사실 이 강의장만 떠올리게 되면 좀 약간 숨 막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마 보통의 분들도 학원이나 아니면 학교 가셨을 때 교실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한테크 코스는 사실 이 강의장만 있지 않거든요. 이렇게 오픈된 개방형 라운지 그리고 트랙룸과 같은 장소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끼리도 이렇게 개방된 공간에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도 하고요. 크루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개방된 공간에서 서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좀 나누게 돼요. 그러한 일환으로 저희는 본격적인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렇게 함께 성장하는 동료들과 데일리 미팅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이 데일리 미팅이 뭐냐면요. 미션을 저희는 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 미션을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지 또는 미션을 완수했을 때 난 이렇게 했는데 라고 좀 자랑을 하는 타임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다음 미션에선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회고로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때 그럼 미션 도대체 뭐야 라고 할 때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 미션이라고 하는 건 사실 과제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또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게 보통의 교육기관을 떠올리시면 강의로 시작을 할 거로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우한테크 코스는 미션을 시작한다고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준 어떻게 된 건가요? 뭔가 크로닉 강의를 좀 줄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네? 강의하기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죠. 저는 학생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 다 미션을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강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지식들은 많이 전파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지식을 전달할 때 학생들은 아마도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강의는 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미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미션을 진행을 할 때 학습 목표 그리고 기능 요구사항, 프로그래밍 요구사항 조건에 맞춰서 애플리케이션을 완성을 하고요. 완성이 다 되게 되면 GitHub에 풀 리퀘스트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과제를 제출을 하게 되면 현직자 리뷰어분들께서 피드백을 해주시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때 코드 리뷰를 받고 크루들은 이 코드 리뷰를 토대로 코드를 개선해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자랑하고 싶은 점이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크론이 옆에서 도와주는 거? 맞습니다. 이번에 사실 코드 리뷰어로서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 사실 크루들을 좀 리뷰로 많이 괴롭히기는 했습니다. 이게 엄청 괴롭힘 당했다 하더라고요. 네. 한 땀 한 땀 좀 리뷰를 하느냐고 좀 괴롭힘이 있었는데 사실 요거 말고도 자랑거리가 있거든요. 저희가 미션을 혼자 하질 않잖아요. 이제 그 부분일 것 같은데. 이거 미리 스포를 이렇게 날리시면 좀 난감하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경험이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마다의 생각이 다르지만 페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방향성을 맞춰가는 작업이 저희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미션을 수행하면서 가치 있는 경험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녹여내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션이 끝나면 사실 집에 가야죠. 근데 안 가요. 왜 안 가죠? 크론이 나무란 거 아니었어요? 저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고요. 사실 왜 집에 안 가냐고 많이 물어보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미션이 쉬운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크루들 자신들도 이 미션을 해결하기에 아직은 역량이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부족한 역량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3, 3, 5 모여서 이렇게 스터디를 결성하는데요. 사실 솔직한 말씀이지만 저 같으면 사실 집에 와서 혼자 하겠거든요. 근데 이걸 굳이 남아서 힘들게 스터디를 만들어서 함께 스터디를 역량을 채워나가는 경험을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신기했고 또 이게 미션의 영향을 또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 이게 우테코에서의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렇게 저와 함께 우아한테크 코스의 하루를 살펴보셨습니다. 들으시면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파악한 포인트가 딱 있을 것 같아요. 이 빡센 하루의 중심에 바로 미션이란 게 딱 있거든요. 이 미션을 중심으로 데일리 미팅 때 서로의 경험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이 미션을 똑똑하게 잘 해결하기 위해서 페어 프로그래밍을 또 진행을 하고 이 미션에 대한 힌트를 위해서 또 강의가 진행이 되고 현직 개발자분들의 리뷰와 마지막 스터디
스터디까지 이 모든 것들이 미션을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되고 그 커뮤니티 속에서의 같이 성장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게 우테고의 커리큘럼의 핵심인데요. 이 미션을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션에 오늘의 가장 핵심 발표 주제인 심플하게 하지만 유용하게라는 가치를 저희가 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심플하게 하지만 유용하게 어떻게 좀 미션에 담아내보려고 했는지를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약간 배경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은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심플하게 하지만 유용하게 누가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런 혹시? 이거 준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얘기하긴 했는데 사실 저도 초보 교육자 시절에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육 콘텐츠를 좋은 교육적 경험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서점에 가서 개발 관련된 프론트엔드 서적들 막 4-5권씩 사가지고 막 비교해서 강의 문서 만들기도 하고 다른 분들의 강의 인강을 들으면서 이렇게 가르쳐야지 이렇게 나도 말해야지 하면서 막 준비하기도 했는데 뭔가 계속 채워도 자꾸 아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워드 커닝햄이라는 개발자의 한 일화를 보게 됐어요. 참고로 워드 커닝햄은 그 위키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든 굉장히 프로그래밍 역량이 뛰어난 형이신데 프로그래밍 역량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물어봤대요. 워드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잘할 수 있나요? 하니까 그때 워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지만 유용한 프로그램을 매일 만들어라. 이때 진짜 망치로 꽝 이렇게 맞은 것처럼 와 한순간 되게 멍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프로그래밍의 본질은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적인 맥락 속에서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이런 사용하는 유용한 어떤 맥락을 고민하지 않고 자꾸 제가 지식만 모아서 강의하려고 했다 보니까 계속 스스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는 뭐 크론도 그렇고 같은 이제 코치분들과 작지만 유용한 것들을 더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더 자주, 더 꾸준하게 매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 하고 커리큘럼에 녹여내면서 많은 크루들을 괴롭혔는데요. 그 우테고 커리큘럼에서 초반 부분에 크루들을 먼저 괴롭힌 게 크론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괴롭혔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제가 레벨 1 초반을 또 담당했다 보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준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지만 유용한 것을 매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좀 커리큘럼에 녹여내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어요. 요거는 저희가 과제 중에 하나인데 로또 미션이에요. 어떤 거냐면 구입 금액을 입력하고요. 또 로또 번호는 그 금액만큼 발행이 돼요. 그 다음에 당첨 번호 그리고 보너스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이렇게 수익률을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준은 이거 한 30분? 한 25분 컷으로 가시죠. 저는 한 3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너무 대단하십니다. 허세였어요, 허세. 그래서 이렇게 정말 간단해 보이는 프로그램이지만 또 이게 숙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설정을 하고 또 작게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이 모든 행위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거든요. 하지만 좀 프로그래밍 학습 경험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어떤 게 먼저인지 또는 또 어떻게 쪼개나가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감을 잡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이들이 작지만 유용한 것을 만들고 또 점진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키워나가면서 성취감까지 좀 얻어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건 바로 이렇게 단계를 쪼개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도메인 로직에 대해서만 좀 고민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로또가 사실 얼마인지 뭐 이런 거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로또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로또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클래스가 필요한지, 객체 간의 역할은 어떻게 되고 또 클래스는 어떻게 작성할 건지, 관심사에 따라 분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 로직이 다 구현이 완료되면 이제 웹브라우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UI는 어떻게 구현을 할 건지에 대한 관점을 좀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고민할 포인트는 최소 4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HTML에서 뭐 레이아웃을 어떻게 짜지, 그 다음에 CSS에서 모달창 어떻게 보이게 하지,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클릭 이벤트 어떻게 해, 또 로또 얼마야, 뭐 이런 고민들이 사실 섞여 있으면 학습 목표에서 좀 많이 벗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지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좀 쪼개서 나눠주다 보니까 이 작은 프로그램들이 점차 완성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고 저도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아요. 준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에서 크론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의 어떤 로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여러 스텝들이 필요한데 거기서 도메인과 UI를 좀 분리함으로써 더 규모는 작아지지만 그 안에서 서비스의 어플리케이션의 중요한 로직들이 미리 구현하면서 더 작은 단위로 완성하는 경험들을 경험시켜 주려고 했었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론이 자바스크립트까지 교육을 진행을 해주시고 리액트 교육을 맡아서 이어서 진행을 했는데 와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마 서점 가셔가지고 리액트 관련된 책 아무거나 하나 집어보셔도 얇은 책이 없을 거예요. 뭐 리액트 관련된 온라인 강의 같은 것도 강의 수가 적은 강의가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학습해야 될 것들이 많은 이 리액트 라이브러리 과연 우리는 뭘 먼저 어떤 걸 좀 더 중점적으로 경험을 했을 때 훨씬 더 유용하게 리액트를 학습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다 같이 프론트엔드 코치분들과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좀 더 먼저 집중하고자 했던 게 있었는데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액트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도 너무 많거든요. 뭐 재사용성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가독성, 성능, 뭐 상태 관리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생각했을 때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 하나를 먼저 잘 만들면 나머지 것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따라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약간 또 고민이 되는 게 이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의 그 유용함을 제대로 느끼기가 학생 때 한 2, 3주간에 진행하는 미션이나 프로젝트에서 이걸 제대로 느끼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보통 현업에서는 뭐 큰 규모의 서비스를 만들 때 당연히 유용함 느낄 수 있고 또 많은 수의 개발자분들과 협업을 할 때도 이거에 대한 유용함을 많이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하면은 크루들도 이거에 대한 유용함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보니까 현업에서도 잘 만든 컴포넌트, 잘 만든 모듈들은 서로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쓰잖아요. 그러면 크루들에게도 이번 미션뿐만 아니라 이전에 했던 미션에도 적용할 수 있고 이후에 만들 프로젝트나 미션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게끔 하자라는 생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하나를 딱 골라서 여러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그 컴포넌트로 저희가 어떤 걸로 정했죠 먼저? 버튼 아닐까요? 버튼도 있긴 했는데 버튼 말고 제가 원하는 그거. 제가 원하는 그거. 버튼 말고 모달 맞습니다. 어렵네요. 네, 바로 모달 컴포넌트예요. 오늘 버튼도 재사용하기 너무 좋은 컴포넌트이긴 한데 모달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폰, 태블릿, 데스크탑, TV까지 플렉시블한 레이아웃과 그 안에 컨텐츠도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하게 재사용하기 정말 좋은 컴포넌트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모달 컴포넌트에 좀 더 포커싱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모달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바로 npm이라는 플랫폼에 배포를 하게끔 했습니다. 본인이 만든 컴포넌트를 이제 라이브러리화해서 배포를 하게끔 한 거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운받을 수 있는 본인의 라이브러리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또 미션에 적용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페이먼트 미션이라고 저희가 리액트 미션 중에 카드를 등록하고 결제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여기서 지금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이런 모달을 그냥 저 프로젝트 안에서만 구현할 수도 있지만 본인들이 직접 구현한 모달 라이브러리 모달 컴포넌트를 임포트해서 직접 사용했고요. 이렇게 본인이 만든 컴포넌트를 재사용하는 경험을 했고 이게 먼저 적용이 되고 나서 자연스럽게 좀 더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에 대한 이야기나 그런 경험들이 이어졌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던 거는 저희가 이렇게 리액트 과정 지나고 나면은 백엔드 개발자분들, 프론트 이제 개발자들이 다 같이 팀 프로젝트라는 기간이 오는데 그때 이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를 더 극대화하기 위한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보는 이 서비스 무슨 서비스였죠, 크론? 여행을 기록하는 서비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맞아요. 이제 행록이라고 여기 딱 보시면은 여행에 대한 기록을 위해서 사용하는 서비스인데 딱 봐도 뭔가 반복되는 컴포넌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팀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재사용성을 더 높이고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들이 이제 디자인 시스템 이런 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모달 한 가지만 하더라도 워낙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모달 컴포넌트도 이렇게 다양하게 재생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뭐 버튼 아까 크론이 3번은 이야기 아닌 버튼도 사이즈부터 컬러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만들고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한 토스 UI들까지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봤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 뭐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라는 이야기도 한 적이
적이 없었고 이거에 대한 뭐 구체적인 가이드를 준 것도 없는데 스스로 이걸 다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약간 겉멋으로 만든 것 줄 알고 막 가서 약간 취조를 했는데 실제로 굉장히 또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어떻게 이렇게 유용하게 이런 디자인 시스템 만들 생각을 했느냐 하니까 그 페이먼트 미션에서 본인이 만든 그 모달 컴포넌트를 라이브러리화해서 배포를 하고 재사용했던 게 되게 유용한 경험이었다고 말해줘서 굉장히 작지만 유용한 경험이 이렇게도 또 연결되고 또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싶어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은 이제 크롬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과 UI를 좀 분리함으로써 규모는 더 작아지지만 서비스의 어떤 전체적인 핵심적인 로직은 다 구현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규모를 더 작게 쪼개고 유용한 경험을 만들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하나의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여러 플랫폼과 또 여러 프로젝트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컴포넌트를 만드는 걸 통해서 심플하지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또 교육 설계하고 하면서 어려운 점도 좀 많지 않았어요, 그런? 어려움이요? 네. 없었어요? 잘 안 나는데요. 그 제일 힘들어했잖아요. 그래서 크론이 제일 힘들어해가지고 다른 코치분들이 도와주느라도 힘들었거든요. 크론이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덤덤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는데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도 한번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어려움 없는 척 좀 하고 싶었는데 이게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됐네요. 저 사실 앞에서 이렇게 작은 단위로 쪼개주고 또 그로 인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커리큘럼은 완성했는데 문제는 사람인 거죠. 이게 커리큘럼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과 또 따라가기 힘든 사람. 왜냐하면 우한테크 코스라고 해서 다 실력자만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프로그래밍 학습 경험이 아직 얼마 되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합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아직은 미션을 하기에는 좀 버거운 수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이런 버거움이 발생하느냐? 어디냐면 이게 전공 용어 뭐 이런 것들을 마주칠 때가 있거든요. 이런 전공 용어나 아닌 메커니즘을 이해할 때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두려움 대신에 호기심을 좀 가지고 능동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강의로 좀 풀어주면 좋겠더라고요. 미션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소개드릴 미션은 영화 리뷰 미션이에요. 그래서 영화 리뷰 미션은 TMDB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목록을 요청하고 또 이걸 받아오면 제이슨 데이터를 파싱해서 웹브라우저에 렌더링 해주는 것, 요게 끝입니다. 요거 준 그때 한 25분? 25분이요? 이것도 허세 한 스푼 넣어서 20분 컷으로. 와 진짜 너무 대단하시네요. 저는 최소 이거 한 6시간은 잡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맞습니다. 부족하시네요, 많이. 네. 제가 좀 많이 성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열심히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괜찮으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과 같이 숙려자분들은 사실 아무 어려움 없이 바로 구현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처음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요 미션을 구현할 때 필요한 주요 개념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좀 뭐였죠? 제가 근데 진짜 진심 지금 배가 고파서 그 샐러드 막 부대국 부대찌개 이런 거 생각이 나요. 진짜 죄송해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저희 1시간 전에 밥 먹지 않았나요? 그 1시간이나 지났으니까 소화가 다 됐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 두 가지 개념 좀 도움을 구해보고 싶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와. 감사합니다. 와 이걸 맞추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고 싶은 이야기는 스레드와 비동기예요. 그래서 스레드 먼저 얘기를 하자면요. 사실 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지만 이 이론을 좀 볼 때 이 그림이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지렁이가 뭐지? 그러고 또 이걸 알기 위해서 개념서에 한 줄 써 있는 걸 봤어요. 프로세스 내에 실행되는 하나의 흐름 단위라는데 그 흐름 단위가 도대체 뭐야? 주는 이거 보고 이해하신 적 있으시죠? 전 책에 누가 네. 낙서한 건 줄 알고 지우개를 지웠었어요.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다 보니까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는 학생들도 제가 처음 공부했을 때 그때와 비슷한 느낌으로 이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시켜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또 프론트엔드잖아요. 이 비주얼적인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각화를 해서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안했던 건
프로그램이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그림을 불러오는 움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 불러오는 싱글 스레드의 느낌과 그리고 한 번에 여러 개를 불러오는 멀티 스레드의 느낌을 좀 알려주니까 그제서야 좀 이해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 싱글 스레드 기반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눈에는 동시에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비동기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를 깨닫더라고요. 이 비동기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처음 이것을 모르고 아예 비동기 메커니즘부터 공부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좀 봐야 될 게 많잖아요. 사실 면접 질문으로 이벤트 루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그걸 달달달달 무조건 암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러면 암기가 되고 도움은 되겠지만 사실 내가 이해한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맥락들을 좀 연관된 것들을 알려주고 이해하도록 유도하면 조금 더 이 두려움이 호기심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어요. 굉장히 학생들이 좀 만족해하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는데요. 만족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크루들이 엄청 그쵸. 힘들었다고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아닙니다. 전해드린 게 좀 있는데 제가 증거를 네. 가지고 왔어요. 증거 보여주세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저희는 강의나 미션이 끝날 때 이제 그 설문을 받아요. 그래서 피드백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을 여러분께 발췌해서 가져왔는데요. 인상 깊었던 게 비동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모르고 있었는데 알게 된 것들이 많았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엔진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았다. 이건 최애 피드백인데요. 크론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풀어서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강의 내용이 풍부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좀 상황을 던져줘서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려움을 해소를 했었는데 준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잖아요. 저도 어려웠던 점 너무 많고 실패했던 것도 많고 시행착오 진짜 많았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그 예시 중에 하나로 웹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웹 접근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노령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시각 장애인분들, 뭐 저시력자분들 이런 분들도 모두가 동등하게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스킬과 개념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웹 접근성이란 게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나서 이 서비스가 점차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데 학생 때는 이거의 중요함을 제대로 느끼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는 노령자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잘 보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다 신경 써가지고 개선하는 게 사실 이렇게 쉽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사실 저도 그랬고 크론은 어땠어요? 저도 당신은 좀 막막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안 막막하신 거죠? 지금도 막막해요. 그래서 계속 여전히 막막한 부분도 있을 정도로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쉽게 와닿지 않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작고 유용하게 심플하지만 유용하게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해서 뭐 버튼의 웹 접근성을 개선시키게 한번 해볼지 아니면 모달의 웹 접근성을 개선시켜 보면 좋을지 하는데 도저히 다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지만 유용하게인데 이걸 좀 관점을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용한 경험을 먼저 떠올려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유용한 거를 먼저 떠올리고 그 작게 쪼개자. 그래서 만약에 웹 접근성 개선시켰을 때 이거에 대해서 유용함을 느낄 사람이 누굴까?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굴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서칭을 하고 자료 조사를 하면서 아무래도 시각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시각 장애인분들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쓰는지 보신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시각 장애인분들이 핸드폰 화면이 거의 꺼지는 상태처럼 그 상태에서 손 제스처와 핸드폰에서 읽어주는 그 음성 메시지를 가지고 동작을 시키시거든요. 이분들이 이용을 할 때 웹 접근성이 잘 안 지켜져 있으면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막히거나 우리 일반 보통의 사용자라면 한 번 클릭하면 되는 거를 한 100번을 제스처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용한 경험, 이 맥락 크루들도 경험할 수 있게끔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마트폰 화면을 꺼두고 본인들이 기획해서 만들고 사용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 같이 작당 모의해서 화면을 이렇게 만들고 이용을 해보게끔 했죠. 그리고 다들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가 만든 서비스가 엉망진창이었구나. 그래서 뭔가 제대로 의도대로 동작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더 자연스럽게 웹 접근성을 개선시키는 게 어떤 유용함이 있는지를 좀 더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로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만든 서비스에서 어떤 부분들의 웹 접근성을 개선할지 그리고 그걸 어떤 일정으로 만들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액션 플랜까지 좀 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
적용해 보면은 크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스레드나 비동기 같이 낯설고 두려운 개념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유용한 경험을 만들어 주려고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각적으로 가려줌으로써 또 유용한 경험들을 먼저 느끼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미션을 좀 설계하면서 겪었던 좀 어려움들을 고민하다가 그 유용한 맥락들을 좀 먼저 떠올리고 그걸 먼저 경험을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작게 쪼개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과정들을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오늘 심플하게 하지만 유용하게라는 가치를 교육 커리큘럼과 미션에 녹여내면서 저희가 겪었던 경험들을 쭉 한번 나눠봤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뭔가 자랑하려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맞지 않나요? 그러나 자랑하려고 나오죠. 저를 그러면 약간 여기서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겸손하게 장난이고요. 저희 둘 다 사실 뭐 오늘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 완전히 실패하고 이런 것들은 많이 이야기 못한 게 많아요.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떠올리면 저희들 지금도 약간 좀 쑥스러운 부분도 있고 시행착오도 여전히 많이 겪고 있고 커리큘럼 회의 때도 여전히 진짜 머리를 붙잡고서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서로의 머리를 붙잡는 건 아니고 본인의 이제 머리를 붙잡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더 유용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아까 초반에 우아한 테크 코스의 이제 비전이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선한 영향력을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더 좋은 교육자로서 더 좋은 영향력을 만들어 나가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좋은 교육자로 성장하는 과정들을 더 많이 공유하고 또 이 가치들에 공감하시는 분들과 더 많이 이야기 나눠보고 또 응원도 받고 싶고 피드백도 받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마무리로 저희가 앞으로 어떤 교육자의 모습을 꿈꾸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로는 혹시 어떤 교육자의 모습을 꿈꾸고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보니까 정말 저는 나침반이라는 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침반 같은 교육자가 계속 되는 게 저는 꿈이에요. 크루들이 미션을 진행하는데 너무 막막하다 그러면 잘게 쪼개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성장을 좀 도와주고, 또 그 과정에서 어려운 개념이나 또 메커니즘을 학습해야 한다면 이 두려움을 가지기보다는 좀 호기심을 품어줘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이 되고 싶은데요. 크루들이 좀 돛을 펼치고 항해할 수 있도록 돕는 나침반 같은 교육자, 정말 생각만 해도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경험을 읽는다고 하신 주는 혹시 어떤 꿈이 있으신가요? 저 그 나침반 따라가고 싶네요. 거절하겠습니다. 거절을 당했는데 제가 아까 초반에 저를 소개할 때 경험을 읽고 교육을 하는 교육자로서의 모토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좀 자기소개이기도 하면서 제가 더 잘하고 싶은 의식적인 연습을 위한 저에 대한 암시이기도 하거든요. 뭔가 지식을 그냥 단순히 전달하는 걸 넘어서 크루들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그 경험 속의 지식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 지식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서 그 사람의 어떤 색깔과 또 개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될 수 있는 좋은 교육적 경험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고 싶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본 글이 있는데 그 본 글 때문에 이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어요. 요즘 AI 등장으로 인해서 되게 놀라운 생산성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코파일럿도 그러고 챗GPT, 바드 되게 다양한 AI 툴들이 놀라운 걸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런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신입사원이라는 말이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신입사원에게 기대하는 어떤 결과물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업계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평균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AI가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서 본인의 색깔과 또 개성과 나만의 또 장점이 녹아든 그런 아웃라이어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글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공감이 또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보면은 저희 둘보다 챗GPT가 강의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또 최근에는 챗GPT가 크게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뭐 요가 같은 것도 동작을 취하면 사진을 찍고 그 동작에 대한 피드백을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챗GPT가 아직 그 학생분들이나 교육생분들 개개인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저희는 이런 교육자로서의 마인드로 저는 경험을 읽으면서 어떻게 또 지식이 적용될 수 있는지, 또 그러나 나침반으로 이 지식을 적용해서 어떤 변화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같이 과거를 또 읽고 또 같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교육자의 길을 걸어 나가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저희 심플하게 하지만 유용하게 우아한 테크 코스의 프론트엔드 커리큘럼을 만들어 나가는 여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진행한 준 크론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